번째 시간은요, 우리 또 if문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지난 강의 다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결국은 이제 if와 else를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네, 컬런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임의의 정수를 키보드로 받아 절대값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았고, 그 다음에 임의의 정수로 또 뭐죠? 키보드를 받아서 홀짝을 판별하는 거, 요때도 요 컬런을 사용해서 네, 그것이 짝수냐 또는 홀수냐, 네, 이런 것을 한번 출력해 봤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쭉 읽어 보시고, 6년 8일면 프로그램은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이번 범위에서는 빼겠습니다.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쭉 넘어가서 네, 연습 문제 1번 이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연습 문제 풀이 시간을 넣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제가 이런 거는 이번에 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거 잘 그때그때보다 여러분들이 좀 노트 하셔가지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정수를 키보드로 받아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요 같이 한번 해보면서 if문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임의의 정수를 키보드로 받아 그랬어요. 역시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받는 값을 a라고 합시다. a는 근데 정수라 그랬으니까 인트형으로 무조건 변환하고 그 다음에 자판으로부터 인풋을 받아서 뭐 임의의 정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인풋의 가로 인트의 가로 이렇게까지 치면 자판으로 들어온 값이 정수형 인트형으로 변수 a에 저장되겠죠. 디파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음같이 풀이하는 건 2를 입력하면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3의 배수이냐 5의 배수이냐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if a가 그쵸 3의 배수이거나 그랬어요. 그럼 3의 배수이면은 퍼센트 3으로 해가지고 3의 배수를 먼저 체크해 보죠. 이것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리고 무조건 컬런을 치라 그랬죠. 네, 그러면 A는 이렇게 해놓고 혼합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F 포맷으로 그러면 %D는 네 뭐라고요?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치 입니다. 그 다음에 %A 이렇게 해주면 네 일단 3의 배수인 경우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else로 해서 네 아닌 경우에는 3의 배수가 아닙니다 해서 일단은 else도 컬런을 쳐야 되겠죠. 프린트 네 %D %가 빠졌네요. D는 네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네. 그러면 퍼센트 똑같이 A 이렇게 해주면 일단 이것이 원하는 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실행해 보면은 네, 왜 안 나오나요? 이렇게 네, 임의의 정수 네, 뭐 3의 배수 이게 되겠죠? 한 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임의의 배수 5 하면은 네, 3의 5는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의 배수인가 아닌가만 구분하는 프로그램은 요게 되겠습니다. 뭐 요것만 먼저 한번 예, 요것만 먼저 한번 제가 예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길어서 예제가 너무 길어서 좀 문제를 좀 단순화시켜서 3의 배수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작성을 해보고 조금씩 문제를 복잡하게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1번으로 해서 임의의 정수를
키보드로 입력받아 3의 배수, 그쵸, 배수를 판정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이렇게 바꾸고 결과는 이거죠. 어떤 정수를 3으로 나누어 봤을 때 나머지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3의 배수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뭐예요?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가 5의 배수인 것까지도 판정을 해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판정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의 조건을 더 따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건을 좀 더 복잡하게 넣는 거죠. 이거나 또는 하니까 오화죠. 오화를 써가지고 또는 A는 5로 나누었을 때 0이면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거나 5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면 3의 배수이거나, 그쵸? 이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되겠네요. 아니면 3의 배수도, 우리말이 좀 그렇습니다. 5의 배수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는요,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니죠. 그 다음에 3은요,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죠. 실은 3의 배수죠. 그 다음에 또 검사해보려는 건 뭐예요? 7이라 그랬죠. 7은 역시 3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것이고, 마지막으로 15를 하면은 15는 3의 배수도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놓고 정답으로 이렇게 넣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해보니까 여기서 좀 더 이걸 세분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3의 배수인 경우, 5의 배수인 경우, 3과 5의 배수인 경우를 좀 더 나눠봐라. 네 가지 경우로 나눠보라는 건데,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여기서 3으로 나뉘어지면 무조건 3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3으로 나뉘어지면 일단은 3의 배수이죠. 그쵸? 3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3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5로 나뉘어지면 또 5의 배수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else elif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elif 3의 배수가 3 elif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elif 해 가지고 a가 5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해주고 0이면 5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5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elif를 쓰게 되면은 앞이 아니면서 else니까요. 이거 조건이 깨지면서 5로 나뉘어지는 경우니까 5의 배수인 경우만 해당되는 거죠. 5의 있다는 거는 5의 배수입니다. 합시다. 그쵸? 5의 배수. 근데 문제는 3의 배수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15 같은 경우에는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잖아요. 5의 배수이기도 한데 3의 배수로만 끝날 거랍니다. 한번 이거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해서 요거 이런 경우에는 또 콜론을 찍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퍼센트.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머리가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3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 %d a 이렇게 해놓으면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실행해 보면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3인 경우에는 3의 배수라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인 경우도 5의 배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제가 역시 15인 경우에는 3의 배수라고만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15는 3으로 나누어질 때 여기를 실행하고 엘리프를 수행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찜찜한 거예요. 일단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7 같은 경우에는 3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를 그대로 실행 지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바꿔서 두 번째 문제는 자 임의의 정수를 똑같이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그쵸 3의 배수 또는 이제 5의 배수를 판정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데요. 한 예가 예 1, 예 1이 일단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단점이 있다고요? 네, 지금 제가 카톡이 들어와서 그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엘리프에서 넘어가는 순간 이것이 네 그렇죠 3의 배수이지만 5의 배수인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여기서 한 번 더 나누는 경우도 있죠. 뭐 이게 로직의 문제인데 A%5로 해서 그쵸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경우와를 하나 더 구분하자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냥 3의 배수이면서 AND 조건으로 해서 네, 5의 배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네, 이렇게 네, 5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이고 그쵸. 그 다음에 5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and 3의 배수가 좀 복잡한가요? 아닌 경우 이렇게 되면은 그냥 5의 배수인 경우고요. 그쵸. 그 다음에 5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5의 배수이고 그리고 복잡해지지만 네 else if elif를 한번 더 쓰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그게 맞지 않나요? 3의 3으로도 나뉘어지고 모르겠습니다. 복잡해져서 저도 이게 and 뭐 5로도 나뉘어지면 이렇게 되면은 네 이때는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3과 5의 배수입니다. 3 또는 결국 15의 배수가 되는 거죠. 3과 5의 배수는 15의 배수인 거니까 이게 맞나요? 뭐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의의 배수가 맨 처음에 3인 경우에 3의 배수이죠. 그 다음에 5인 경우는 5의 배수인 거고 또 15인 경우에는 네 3과 5의 배수 또 17인 경우에는 어느 변수도 아닌 거 이게 되나요? 네 일단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 복합 조건 어떤 조건을 맞으면서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조건을 쓸 때 이렇게 and와 or를 사용하여, 그쵸?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죠? and와 or를 사용하는, and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로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눴고, elif를 사용하는 예를 한번 했습니다. or를 쓰는 경우도 있죠. 3과 네, 여기서 요걸 한번 더 바꿔볼까요? 네, 여기서 요런 경우로 한번 해보죠. 3 또는 5의 배수를 판정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경우가 하나 더 빠졌네요. 그것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or를 쓰는 거죠. or를 써서 3 또는 5의 배수로 추가해서 3 또는 5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닌 경우는, else인 경우는 전부, 네, 요것도 한번 실행해보고 판정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3인 경우에는 3 또는 5의 배수이고, 또 5인 경우도 3 또는 5의 배수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뭐가 좀 잘못됐죠? 여기 낫이 들어갔군요. 는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3인 경우, 여기 들어갔죠? 안 되죠.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컬럼하고. 자, 3인 경우에는 3 또는 5의 배수입니다. 5인 경우에도 3 또는 5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15인 경우에도 3 또는 5의 배수입니다.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12 같은 경우는 네, 3 또는 5의 배수입니다도 나오네요. 3의 배수이니까 이건 그렇죠. 그러나 7인 경우에는 어느 경우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워킹을 하고 있죠. 네, 이것도 실행을 복사해서 네, 예, 1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것이 생략이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죠. 요 경우 3 또는 5를 조금 더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그쵸. 이것을 3으로 나뉘어지는 경우와 5로 나뉘어지는 경우 또는 3과 5로 다 나뉘어지는 경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었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했느냐에 따라서 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3 또는 5의 배수만 추정한다. 네, 정리해보면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 3의 배수와 5의 배수,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경우를 좀 더 나누는 방법을 다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또 한번 케이스를 나누는 건데요. 여기서 if 이렇게 해서 3의 배수이면서 다시 아까처럼 elif를 사용해 가지고 그걸 다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의 배수가 아니면서 5의 배수인 경우는 5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elif를 한번 더 써서 그쵸. 둘 다 만족하는 경우 이거를 복사해서 둘 다 만족하는 경우는 이것도 나뉘어지고 이것도 나뉘어지는 경우죠. 네, 이렇게 해주면 동시에 뭐뭐이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콜론 쓰고 네, 3의 배수와 사실은 15의 배수 있지만 자 5의 배수입니다. 3과 5의 배수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3과 5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입니다나 3과 5의 배수입니다. 거기다 짧은 표현이네요.
그렇게 해주고 어떤 경우도 아닌 경우는 3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니입니다. 역시 컬론 들어가야 됩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죠. 아까 거를 다시 한번 쓴 것입니다. 에러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났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실행. 첫 번째 3의 배수인 경우는 요거는 3의 배수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3은 3입니다. 3의 배수입니다가 빠졌어요. 급해하다 보니까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인 경우에는 3의 배수 맞죠? 두 번째 5인 경우에는 5의 배수 맞죠? 그 다음에 7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아니고 15인 경우에는 3과 5의 배수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가 정답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서 그렇게 해서 요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합 조건, 오화 조건, 엔드 조건 이런 걸 잘 써서 이런 것이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예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처리를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if문은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강 1번을 한번 볼까요? 제어문, if문, for문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역시 C어와 마찬가지로 파이썬도 if문, for문, while문만 잘 알면 사실상 프로그램은 거의 끝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이 순차적 명령문, 분기적 명령문, if를 사용해서 갈라지는 경우 그리고 포문을 사용해서 5번 반복하는 경우 횟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while문을 써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쭉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설명을 한번 보시고요.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정수 n을 인풋을 사용하여 초기화하고 썸에 저장해서 그것을 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고 했어요.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자, 임의의 정수 포문을 사용하여 초기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풋을 사용해 초기화하고 1부터 n까지 앱을 정해보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의의 정수니까 n은 임의 정수 n이라고 디파인을 하고 인풋 함수를 정수니까 int를 무조건 써야 되고 역시 인풋을 써서 임의의 정수를 입력하시오. 가로가 2번 들어가야 되겠죠. 초기화해서 n에 들어갔어요. 포문을 사용하여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이라는 것도 어떤 변수를 써서 0으로 초기화를 해놓고 포문을 사용해서 그쵸. 1부터 n까지니까 for i는 in range of를 써가지고 in range를 쓰죠. in range를 써서 1부터 n까지니까 1부터 n이 포함돼야 되죠. 그러니까 m 플러스 1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range가 i는 1부터 시작해서 포함하여 n까지가 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i는 in range 그쵸? 가로 열고 1부터 시작하는 거죠. 원래 표시를 안 하면 0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것은 맨 끝에는 포함을 안 하니까 플러스 1을 더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얘가 들여쓰기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컬런을 붙여줘야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썸은 복합 연산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i 이렇게 해주면 이건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복합 연산이니까 썸은 썸 플러스 i니까 결국은
이거는 i의 값을 계속 누적 합산을 하는 거죠. 썸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대입.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네, 결국은 i 값이 1부터 n까지 전부 썸에 합해져서 저장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프린트 네, 1부터 n까지 %d라 그러죠. 합은 뭐이다? %d이다. 뭐 이쁘게 쓸래니까 뭐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복합 포맷 연산이니까 출력이니까 F 해주고 첫 번째 %D에는 N이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는 F가 들어가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썸이 되겠죠. 그 결과 가로 한번 더 닫고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네, 가로가 빠졌죠? 가로가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신텍스 에러가 나게 되면은 여기 1번 줄에 오류가 있다 하면 1번 줄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 에러가 있다 해서 이제 딱 알려주지는 않아요. 알려주지는 않지만 이제 1번 줄을 빼꼼히 보게 되면은 가로가 빠진 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류 수정을 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이런 오류 수정은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은 문법을 잘 지키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뭐 오류 타이핑, 오타를 통해서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를 잘 찾아내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것이고, 여기 이걸 디버그, 버그를 잡는다 그러죠. 벌레를 잡는 작업을 해야 내가 어디서 내가 실수가 있었지 또는 오류가 있었지, 이건 문법적 오류라고 하고 논리적인 오류도 있습니다. 논리적인 오류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지만 이렇게 합산을 하는 것이 제대로 맞나, 이런 논리적인 오류인 거죠. 논리적인 것을 체크해서 논리적인 오류와 어떤 문법적인 오류가 없이 잘 짜는 것이 프로그래머가 잘 되는 길이죠. 그때마다 자기가 잘 이렇게 주성문을 달아서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될 것입니다. 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정수 10은 55이죠. 1부터 10까지의 합은 55이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00까지는 5500인가요? 또 해보죠. 100번 계산이 제대로 되는지. 100, 네, 5050,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m과 n을 넣어서 m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것을 풀어보아라 그랬어요. 이거 다 알려줘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낼 문제가 어디 있죠? 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m부터 네, n까지, 그렇죠. m부터 n까지 인트 input 네, 이렇게 해서 시작 정수 그렇게 할까요? 시작 정수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뭐 이런 의미로 시작 정수를 m으로 넣고, 요거는 끝 정수 시작과 끝이니까 끝의 정수 이렇게 해서 네, n을 넣었어요. 그리고 역시 m부터 n까지 그랬으니까 m부터니까 여기를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i는 m부터 n까지가 반복된다 이렇게 넣어주고, m부터 n까지의 합은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d로 바뀔 것이고, 첫 번째는 m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n이 들어가고 이렇게 바꿔지면 이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논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실행해 보면서 확인해 보는 과정 이걸 거치면서 프로그램에 어떤 또 신텍스 에러가 있어요. 끝에 정수에서 가로가 여기서 가로 하나 빠졌네요. 네, 인트의 가로가 빠졌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죠. 네, 시작 정수 이번에는 2부터 10까지의 함수는 1이 빠지니까 54가 되나요? 네, 54 맞죠? 23부터 25까지의 합은
23, 24, 25니까 네. 아이고, 뭐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23, 네, 25, 네, 이렇게 치면 네, 377이다. 왜 그렇게 되죠? 뭐 나오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요 결과도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네. 다음 4단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이랬어요. m부터 n을 입력하고 m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시 입력하여 출력하시고 다시 포문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시작값이 끝보다 같거나 크면 좀 합산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방지해 보라 그랬어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if 네 m부터 반복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m이 m보다 작으면 이게 다시 입력하세요를 넣는 거니까 여기 while문을 써가지고 그쵸? while문을 써가지고 반복할 수 있도록 무한 반복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방법을 한번 써봅시다. m을 찍고 그 다음에 그쵸? n을 찍은 다음에 뭐 그러면은 썸은 일단은 그렇죠. 뭐 y문의 바깥에다 넣어버리고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따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m이 m보다 작으면 네 break 이걸 y문을 빠져나가고 아니면 그쵸 아니면 다시 입력하세요 그쵸 else를 넣고 네 콜론이 들어가야 되죠. 프린트 네 다시 입력하세요. 네, 이렇게 넣고 while 문속에 갇혀버리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짜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당황했죠? 길어졌어요. while 문은 무한 반복 문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쫙 여기가 표시를 하고 있죠. while 문의 반복 구간을 인덴트가 끝나는 여기까지가 무한 반복인데 일단 무조건 무한 반복으로 해서 m과 n을 입력을 받아본 다음에 m이 n보다 작은 경우에만 브레이크로 빠져나와서 y문을 빠져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같거나 큰 경우 아닙니까? 다시 입력해서 얘를 반복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정수 2, 끝 정수 10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시작 정수를 2로 하고 끝 정수를 2로 했다. 다시 입력 같으면 안 되는 거죠. 또는 시작 정수를 30으로 하고 끝 정수를 2로 했다. 이래도 네, 다시 입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작 정수는 23, 끝 정수는 45 이렇게 되면은 네, 제대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것도 여러분들 이 부분이 막상 저도 짜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